네, 저는 그 명인학원에서 그 물리랑 그다음에 통합과학을 맡고 있는 이영민이라고 합니다. 이영민이라고 하고요. 일단 그 서초명인이랑 그다음에 동탄 그 외에 이제 뭐 미금이나 이런 명인학원 분원에서 주로 수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다른 학원들은 서울에 있는 뭐 미래탐구나 다른 뭐 대찬학원이나 이런 데서 수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원래 이제 제가 물리학과 출신이라서 그 물리학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는 물리학을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물리학 1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니, 통합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병정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재작년부터 물리학 1을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작년부터 통합과학을 가르치기로 제가 이제 담당을 맡게 됐고, 올해도 세마고와 그 병정고를 통합과학 담당을 하게 돼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 경력이나 제 학력 같은 것들은 아마 나와있지가 않겠군요. 네. 경기과학고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카이스트 물리학과 행명과학과 복수 전공했고, 뭐 사실 고등학교 수업이라고 하는 게 꼭 학력이라는 게 중요하진 않은데, 그래도 어머니들께서 뭐 저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니까 저에 대한 약간의 뭐 믿음이라고 할까요? 신뢰를 좀 갖게 하는 데는 그래도 출신 학교가 최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 출신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통합과학 자체가 물화생지 전체 4과목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과목이다 보니까 과학고나 카이스트에서 공부했었던, 특히 과학고를 대비하면서 공부했었던 그런 내용들이 도움들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리학과지만 물리학만 공부를 쭉 했던 건 아니고, 특히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제 과학 중심으로 배우는 이과 중심 학교다 보니까 물화생지 전 과목을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수준 혹은 대학교 1학년 수준까지 다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대학교 입학을 하기 때문에 그때 배웠던 내용으로 제가 지금까지 강의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통합과학은 뭐 어머니들께서 이미 학생들한테 선행이나 이런 것들을 시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어느 정도 과학 과목에 대한 미리 조사가 좀 돼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사실 과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뭐 국영수에 비해서는 주요 과목이라고 보기엔 좀 부족함이 있고, 또 실제로도 그런 학습량에 비해 학습량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한 과목이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일단 1학기 중간고사로 예상되는 부분들 위주로만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병정고 스타일 문제가 어떤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수업 계획 같은 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합과학은 물화생지,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과학을 나누는 기준이 이렇게 4가지인데요. 물리, 그 다음에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이 4가지 파트가 조금씩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는 중학교 때 배웠었던 중학교 과학에서 특히 중학교 2학년과 3학년 때 주로 정리했었던 내용들이 기초가 되고요. 이것들의 심화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예전 교과과정이 이제 과학이 새로 교과과정이 바뀌면서 좀 비교적 난이도가 많이 낮춰졌는데, 그 과정에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과정이 좀 삭제된 내용들이 있어요. 원래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과학에 포함되어 있다가 이제 제외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중 일부가 이제 통합과학에서 난이도를 많이 낮춰진 채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 간단한 예를 드려드리겠지만, 그렇게 몇 가지 이제 전 교과과정의 내용들, 뭐 당연히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과학 탐구라고 하는 이과들의 수능을 보는 과목이 있으니까 당연히 고등학교 2학년 내용을 준비하기 위한 선행 과정들이 있겠죠. 난이도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3가지 부분들이 버무려져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조금 더 비중이 큰 부분은 중학교 2학년, 3학년 과정의 심화 내용이 좀 더 비중이 크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학교들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떻게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스타일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병정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반별로 선생님들이 다르게 분배돼서
각자 수업을 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냥 통합과학의 교과서 순서대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통합과학의 앞부분에, 그러니까 통합과학이 딱 마침 4단원, 크게 4단원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요 4단원 중에 첫 번째 단원 전체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거나 시간상으로 부족하거나 지난번 뭐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약간 학사 스케줄이 꼬인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에서 이제 뒷부분에 살짝 조금 포함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까지 고려하게 되면은 제일 큰 1단원 중에서 소단원, 중단원 두 개는 반드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 3단원 파트에서 조금 제외되는 부분이 있을 거다. 이렇게 한번 예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1단원의 경우에는 일단 개념 자체는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우주에서 우리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과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고 있는 과목은 일단은 물리학이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 이제 지구과학 파트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바탕이 되는 과학 과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공부 방법과 어느 정도 좀 관련이 있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고 계시지만 물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식이 기본이고 많은 연습들을 통해서 어떤 답을 내는 과정들을 연습하는 그런 과정을 보시면 되겠고 반면에 지구과학은 주로 용어에 대한 뜻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이용되는가라는 사용처 그래서 어떤 일반적인 암기에 대한 내용들이 좀 중심이 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지구과학이라고 하는 파트가 여기 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 1단원 파트는 일단 기본적으로 암기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정리하는 게 일단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주의 생성에서부터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 이르기까지 우주의 역사를 어느 정도 간단하게 훑기 때문에 어떤 연대기 같은 느낌으로 시간 순서에 따라서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원리가 들어갔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이런 논리적 설명들이 조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리와 지구과학이 합쳐지긴 했지만 공부 방법 자체는 조금 지구과학에 좀 치중된 부분들이 있고 우주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몇몇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흥미있는 부분이지만 대부분은 별 관심이 없게 살아왔기 때문에 약간 생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단원이 이제 좀 잘 문제가 되고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 파트가 이제 주기율표와 물질의 구성이라고 하는 파트인데 이름에서 딱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이 파트는 물화생지 중에서 화학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각 시험별로 선생님들이 이제 포인트를 주는, 즉 변별력을 주는 파트가 존재할 수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만약에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파트가 바로 이 2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미 겨울방학 동안에 선행을 시켜보신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은 통합과학 선생님들이 이제 방학 때 선행을 진행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만약에 여유가 되는 친구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중학교 때 좀 바탕이 되어 있고 그 다음 뭐 국어, 영어, 수학 같은 주요 과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기가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친구라고 한다면 아예 방학 동안에는 통합과학을 선행하지 말고 물리랑 화학을 좀 미리 선행을 해라. 이런 얘기를 아마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 텐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제일 첫 단원의 첫 시험에서 나오는 가장 어려운 파트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이 화학과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여기에서 이제 조금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사실 이 내용 자체는 이름은 제가 화학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중학교 2, 3학년 때 이미 기본들은 다 배운 것들이에요. 이것들에 대한 심화 내용인데 뭐 아시겠지만은 학생들이 중학교 때 과학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죠. 그렇죠? 그 학원 다니라고 하는 수학 영어도 열심히 안 하는데 과학을 열심히 하겠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시험을 잘 보는 친구들도 그때그때 그냥 시험 기간마다 암기만 하고 넘어가고 그 내용들을 깊이 이해하거나 원리들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여기에서 그런 원리들을 막 집어넣기 시작을 하고 그것에 대한 응용들까지 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학생들이 여기서 많이 당황을 할 수밖에 없고 특히 화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생리적으로 좀 거부감을 갖는 친구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친구들의 경우에는 특히나 더 많이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행인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등학교 2학년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일단은 중학교 내용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일단 학생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 일부 기억을 하고 있거나 기본적인 과학에 대한 이해력을 갖고 있는 일반적인 친구들이라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원리에 대한 이해들은 충분히 해줄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기본 문제들의 풀이들은 어렵지 않게 금방 적응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병점고 스타일의 문제인데, 병점고는 일반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학생들을 물리를 쭉 가르치면서 제가 느낀 바로는 이 물리학과 화학과 같이 그러니까 과학의 근본이 되고 있던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 과목에 대해서 특히 좀 난이도를 강조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변별력을 주는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 파트에서 출제가 되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는 방법에서 가장 쉬운 건 당연히 고등학교 2학년 내용을 끌어오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화학 1의 연계가 조금 필요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매년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의 경향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봤었던 부분으로는 이런 화학 1에 대한 연계가 꼭 필요할 것 같고, 아무래도 이 화학 1에 대한 문제들은 원리에 대한 이해, 용어에 대한 설명들보다는 어떤 수식이나 값을 이용해서 이 답을 끝까지 내야 되는 일반적인 방정식을 풀어내는 문제들의 형태가 좀 많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 익숙하지 않은 특히 문과지향의 친구들의 경우에는 조금 이제 곤란함을 겪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강조하는 수업들을 아무래도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나머지 이 단어는 이제 화학과 생명과학이 포함된 부분인데요. 일단 여기는 여러 가지 물질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 몸을 이루고 있거나 지구를 이루고 있거나 그 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지구를 이루고 있는 물질,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물질, 그다음에 마지막은 우리가 사용하는 새로운 신소재들,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학사 일정이 약간 어그러지거나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일반적으로 제일 먼저 제외되는 부분이 이 아래쪽에 있는 신소재 파트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이 두 파트가 일반적으로 가장 무조건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름은 지구와 생명체지만 뒤에 이제 이것들을 이루는 물질이니까 당연히 기본은 화학이고요. 그 화학 내용은 바로 앞 단원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활용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단원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여기 있는 거죠. 뒤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위 내용이 필요한 거고,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지구과학이랑 생명과학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추가로 좀 더 등장하게 되는데, 윗부분의 얘 부분은 좀 쉬워요. 내용 자체가 적고,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될 내용들도 굉장히 한정되어 있어서 공부하기 굉장히 쉬운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 생명과학 파트가 원래 생명과학 자체가 암기할 게 굉장히 많으면서 동시에 예외적인 부분들이 되게 많아서 규칙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문제를 풀기가 좀 힘들고, 경우를 나누어서 전부 다 이것들을 다 확인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명과학과를 복수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과학을 되게 싫어해서 물리학을 선택을 했는데, 고등학교 물리는 정말 단순하게 규칙만 알고 그걸 쓸 수 있으면 되거든요. 물론 쓴다라는 게 힘드니까 학생들이 되게 힘들어하지만은, 이걸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원래 갖고 태어났거나 그런 애들이 이제 좀 천재라고 부르는 거고, 그렇지 않아도 많은 연습을 통해서 이게 가능하게 되면은 물리라고 하는 과목을 되게 쉽게 받아들이는 반면에, 생명과학은 끝이 없어요. 생명과학은 정리를 하고 또 해도 예외가 있고 또 다른 예외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대해서 전부 다 암기를 하고 있지 않으면 공부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약간 생명과학의 특징적인 부분들이 이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물질 파트에서 조금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화학 파트를 쉬워하고 오히려 이 지구과학 파트나 생명과학 파트처럼 외우는 부분이 좀 많은 것들을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아무래도 물리나 수학 같은 걸 좀 잘하는 이과적인 측면이 강한 남학생들이 이런 특징들이 큰데, 이런 학생들의 특징이 지들이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규칙을 알면 다 알았다고 이제 착각들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근데 절대로 다들 아시겠지만 공부라고 하는 것의 처음 시작은 무조건 암기인데,
이제 학생들이 내가 규칙을 알았으니까 문제를 수월하게 응용해서 풀 수 있겠지. 네, 이런 착각들을 하다가 많이 망하게 되고 그 망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이 두 단원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과목들, 이런 내용들로 이루어진 부분을 시험 보는 게 이제 이번 중간고사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리 선행을 좀 한 친구들, 특히 어느 정도 화학에 대한 기본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이 첫 번째 시험이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통합과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기본적으로 문이과 통합 과정이다 보니까 과학 과목이지만 그래도 문과 친구들한테도 어느 정도 유리한 부분들을 많이 주려고 시험들도 구성이 되어 있고 내용들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용어에 대한 정리, 그에 대한 암기들, 그래서 때와 장소에 맞는 정확한 용어를 쓰는 게 가장 중요한 시험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 연습을 할 때도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용어의 정확한 명칭이 무엇이고 이것의 뜻이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마치 제가 이제 예를 들 때 영어 과목과 많은 예를 드는데, 물론 제가 영어 시험을 본 지 벌써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요즘도 그렇게 공부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공부했을 때는 분명히 영어 단어를 먼저 열심히 외웠었거든요. 마치 그것처럼 과학도 사실은 단어 집이 있어요. 제가 또 그런 식으로 수업들을 주로 하는 편인데 어떤 상황에 어떤 용어를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 정확한 쓰임새와 그 다음에 그때 써야 되는 정확한 단어가 있거든요. 일단은 그것들을 정리하는 과정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변별력을 높이는 어려운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이런 선행 과정들이 필요한 것인데 그 선행 과정은 조금 더 화학 원에 치중되는 부분들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주로 설명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제가 그 통합과학을 수업을 진행했을 때 뭐 학원마다 지역마다 뭐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5주에서 6주 정도 커리큘럼을 짜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5주를 최소한으로 하고 5주를 제가 만약에 커리큘럼을 봤을 때 일단은 앞에 있는 1주에서 3주까지는 기본적으로 개념 정리 위주로 진행을 하게 돼요. 다만 이 개념 정리가 제가 지금 방학 동안에 제가 이제 선행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것과는 좀 얘기가 다르고요. 그렇죠?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뭐 통합으로 많은 학교들이 합쳐져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일반적인 수업들 내용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지금 내신 수업의 경우에는 학교별로 수업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당연히 병정고 스타일에 맞는 병정고 문제를 풀기 위한 개념 정리를 진행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병정고 일단은 작년 기준에 맞춰서 교재가 만들어질 거고 만약에 올해에 약간의 변경이 있어서 그에 대한 변화가 있다고 하면은 제가 최대한 빨리 수정을 할 텐데 일단은 작년 기준으로 작년 병정고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한 개념 정리와 그다음에 문제 풀이를 이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개념 정리는 뭐 아까 선행을 한 친구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의외로 또 막상 반이 구성이 됐을 때는 방학 동안에 선행을 안 한 친구들의 비율도 꽤 되더라고요. 일단 아무래도 서울 지역은 선행 비율이 좀 높음에도 불구하고 한 50, 60% 좀 넘는 것 같고 그 외 지역은 선행을 안 한 친구들의 비율이 오히려 한 70% 정도 이상 되는 경우도 종종 봤는데 올해는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선행이 다 이미 됐는지 안 됐는지. 일단은 선행을 안 한 친구들이 섞여 있다는 가정에서 일단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기본 개념 플러스 그 다음에 기본 문제들 그러니까 난이도로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수능 기준으로 했을 때 2점과 3점 그리고 3점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아마도 3점의 쉬운 문제 정도까지 다룰 수 있는 이 정도 난이도, 물론 통합과학이 수능에 나오진 않지만 난이도로 봤을 때는 이런 난이도로 구성이 된 문제를 주로 풀게 될 거고 문제는 일주일에 약 100문제에서 150문제 정도가 되는데 과학 문제 150문제는 사실 되게 적은 편이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줘도 어차피 몰아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차피 몰아서 하기 때문에 뭐 200문제, 300문제 줘봤자 그게 그거더라고요. 차라리 그러느니 개념 정리를 제대로 할 시간이라도 주고 대신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 같은 게 꼭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배치하는 식으로 확인을 좀 하려고 하고요.
이제 나머지 4주에서 이제 길게는 6주까지 혹은 뭐 5에서 6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주로 모의고사 그리고 당연히 심화 개념 정리를 하게 될 것이고 아마 이때 이제 나올 수 있는 어려운 문제에 대한 정리들 특히 이번 시험 범위에서는 화학 1과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정리를 하게 될 것이고요. 이때 커리큘럼은 조금씩 상황이 바뀌어서 이제 앞에는 이제 수업 시간 거의 전체를 개념 정리에 쓴다고 하면은 이때는 이제 수업이 시작하고 나서 첫 부분에 이제 주로 개념 정리를 하는데 이 개념 정리는 최대한 짧고 간결하게 그 다음에 그 다음 나머지 시간들은 이제 주로 테스트를 보는 쪽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테스트는 한 번 수업에서 한 2회에서 3회 정도까지 볼 수 있는데 학생들이 이제 풀이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면 한 대부분 2회 정도까지만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2회 정도의 테스트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는 아직 결정사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어쨌든 다른 지역 수업도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 스케줄도 맞추기가 좀 힘든 부분들이 좀 있어서 결정된 사항은 아닌데 일단 과학이라고 하는 과목 특성상 주에 1회 수업이 있다 보니까 텀이 좀 긴 편이죠. 제가 이래저래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긴 했지만 사실 학생들한테 뭔가를 시키고 그 다음에 공부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만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주 중에 한 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일요일 날 수업이 진행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일요일의 중간 정도인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에 보강이라고 해야 되겠죠? 주중 보강을 제가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문제는 이제 이게 학생들의 참여가 어느 정도 돼야 저도 오는 의미가 있고 또 어떤 진행할 수 있는 컨텐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이 시작하고 나서 바로 시작하지는 않고요. 바로 이제 수업이 진행되고 나서 약 2주에서 3주째 정도부터 아마 시작이 될 거예요. 2주, 3주째부터 시작이 되는 보강 수업이 있을 것 같고 이 수업은 대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당연히 이 수업은 주중에 학생들을 한 번씩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할 때 어려운 부분들을 받아주는 것이 기본 목적이기 때문에 전주 내용에 대한 복습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복습 내용에 대한 질문이 따로 없을 경우에는 전주 내용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 쪽으로 진행이 되는 게 이 수요일, 목요일 보강 예정인데 이건 아직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확정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따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에 있는 이 커리큘럼 자체가 현재 확정되어 있는 정규 커리큘럼을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제가 알기로 제가 일요일 오후 시간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마고가 오전 시간표고 경전고가 오후 시간표로 알고 있고 또 말씀드릴 거는 네, 거기에 이제 직전 보강이 1회 붙어서 약 7회차, 길게는 7회차, 짧게는 6회차 정도 수업이 진행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은 3시간 수업이고요. 처음 시작했을 때 앞부분은 질문과 그 다음에 테스트에 대한 피드백을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를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제일 마지막에는 전체 내용에 대한 리뷰 정도를 해서 수업이 마무리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혹시 다른 거 질문 있으실까요? 혹시 그러면 네. 1에서 3주에 개념 정리하신다고 네. 하는 부분은 난이도가 방학 때 2주 특강했던 그 정도 레벨로 보면 되나요? 지금 개념 정리 난이도는 현재 제가 수업 진행하고 있는 수업에서는 개념 정리 난이도랑 문제 난이도가 좀 차이가 있는데요. 현재 개념 정리 난이도는 거의 최고 난이도고요. 최고 난이도고 경전고의 경우에는 몇몇 부분이 그런 부분과 조금 맞닿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쉽게 진행이 될 수 있어요. 네, 다만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 중에서는 경전고에서만 다루는 문제 유형들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학교별 특징에 맞는 개념 정리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인 난이도는 현재 방학일에 진행하고 있는 특강이 좀 더 높은 편이고요. 이건 이제 학교에 맞는, 학교 문제 스타일에 맞는 개념 정리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방학 때 들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겹치는 부분이 당연히 있죠. 선행 부분이 있고 오히려 난이도 부분에서는 좀 쉬워졌다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그 친구들이 좀 다르게 느끼는 건 이 문제 파트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다루고 있는 문제 자체는 그렇게 고난도 문제를 다루고 있진 않거든요. 처음 내용을 알려주는 거다 보니까 문제 난이도는 좀 낮은 걸로 가르치고 있는데 아무래도 문제 부분에서는 아무리 기본 문제라고 해도 전체 세 난이도 중에서 중간 정도 난이도가 포함되니까 지금 풀고 있는 난이도 비해서는 좀 더 높은 문제가 학생들이 풀이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